짜라란 짠짠짠짠짠 짠짠 짜라라라라라라라라 띵. 자, 이번 단원의 이제 마지막의 정점이지. 분자의 극성이야. 우리가 그때 극성을 따지는 의미는 뭐를 의미하냐면 분자 내 쌍극자 모멘트 있지. 이 쌍극자 모멘트가 왜 생겼지? 원자끼리 이걸 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극성 공유를 하기 때문에. 그 모멘트가 있는데 그들이 합을 보는 게 극성이야. 합이 0이면 대칭이라고 그러고 합이 0이 아니면 비대칭이라고 부른다.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분자의 극성은 쌍극자를 갖느냐 안 갖느냐야. 그렇다면 우리는 무극성 분자부터 보겠다. 과연 무극성 분자는 어떤 특징을 갖느냐? 자, 무극성의 분자는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되는 분자라고 생각하면 돼. 이러려면 어떤 구조를 가져야 되냐면 대칭 구조를 가져야 돼. 대칭 구조. 알겠어? 그러면 저렇게 대칭 구조를 갖고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려면 어떤 원소들이 여기에 해당되느냐? 첫 번째가 자, 같은 원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원소라고 부르는 원소. 얘를 물질의 원소, 물질의 원소. 원자 원소가 아니라 물질의 원소. 다시 말해서 대문자 몇 개? 한 종류. 알았니? 그런 얘가 누가 있지? 이런 애들이야. 이런 애들이 다 무극성 분자라고 그래. 마찬가지로 쌍극자 모멘트 합도 0이고 어차피 무극성 공유로 이루어져 있잖아. 이 원소라고 하는 것은 무극성 공유만 존재하잖아. 이런 애들이 대칭 구조이며 모멘트 합이 0이다라고 그래. 다시 대문자 한 종류는 뭐라고? 무극성 분자야. 근데 두 번째 봐라. 화합물일 경우는 일단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도성이 없어야 되고 대문자가 두 종류로 이루어지면 얘들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무극성 분자라고 부른다. 이런 얘가 이런 애들이야. BF3 그 다음에 BF2 아니 얘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애들도 가만히 보세요. 비공유성이 없는 애들 중에 이런 애들이 있어요. 대문자가 두 종류라는 건 화합물이지만 주위의 원소가 같은 종류라는 뜻이에요. 대문자가 두 종류는. 그래서 붕소, 벨륨, 탄소 같은 경우라면 대문자가 두 종류면 무조건 대칭이에요. 무극성 분자가 될 수 있고. 외워놓으세요. 알았습니까? 두 번째요.
극성분자입니다. 극성분자는 조건이 이거지. 중심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다. 근데 이렇게만 해놓게. 얘랑 구분하려고. 결국 이건 뭐냐? 화합물이란 얘기잖아. 화합물. 중심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애들이 누군가? 이주기 원소 중에는 질소, 산소 이 둘이야. 비공유가 있는 게. 플로린은 공유원자가가 1밖에 되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중심원자가 될 수는 없고 2나 3, 얘는 3이고 얘는 2잖아. 공유결합을. 그런 애 중에 비공유가 있으면 무조건 극성분자. 자, 극성분자는 어떤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아닌 거야. 이렇게 되면 쌍극을 가져. 분자 자체가 쌍극을 갖는다고. 알았어? 그러니까 쌍극을 갖는다는 얘기는 뭐를 의미하냐? 양전화도 있고 음전화도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 음전화, 양전화를 모두 갖는 쌍극이 존재한다. 얘들은 비대칭 구조라고 한다. 요렇게. 자, 여기 1번과 여기 2번을 유심히 봐봐. 대문자가 두 종류일 때 중심원자의 비공유가 없으면 대칭, 있으면 비대칭. 두 번째. 요거 중요한 말이다. 무조건 화학식 안에 대문자가 세 종류 이상 있지. 비대칭이다. 100%. 알았어? 이런 예로 누가 있냐? 이런 애들이 뭐라고? 극성분자라고. 알았어? 대문자가 세 종류 이상이잖아. 무조건. 알았니?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극성과 무극성 분자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어떤 것들이냐? 니들한테는 결합 각도 묻고 얘가 입체입니까? 평면입니까? 이런 걸 물어봅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니들 평면일 경우를 대봐. 아주 확실한 거. 다중결합이 존재하는 평면이다. 알았어? 다중결합이 존재하는 평면은 무엇이 존재하나 가만히 봐봐. 스테릭 2, 스테릭 3, 2나 3은 무조건 평면이었던 거 기억나냐? 알았어? 잘 봐. 우리가 구조적으로 파악할 때, 구조에서 파악할 때 스테릭 넘버가 2, 3는 무조건 평면이었던 거야. 2, 3는. 알았어? 2라 하면 이런 거잖아. 180도였고 그 다음에 180도였고 그 다음에 180도였고 이렇게. 이래들이 스택 넘버 2였단 말이야. 기억나냐? 3는 어떤 거였냐? 이게 평면이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뭐 얘도 평면이죠. 그 다음에 얘도 평면이죠. 이게 3였어요. 기억나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다중결합 들어가면 평면이야가 스테릭 넘버 2, 3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자, 4에 들어가면 얘하고 이 둘. 이거 뭐였냐? 정사면체였지? 이것도 정사면체가 되려면 얘들아 대문자가 두 종류여야 돼. CH4, CF4처럼. 알았어? 만약에 대문자가 세 종류 이상이면 어떻게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CF2, CL2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이거 비대칭인 거야. 그럼 정사면체가 아니라 그냥 사면체야. 알겠지? 입체는 맞고 비대칭이라는 얘기고. 얘 같은 경우는 어땠냐? 삼각뿔. 얘는 대칭이겠냐 비대칭이겠냐? 얘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얘 때문에. 중심원자의 비공유를 갖고 있잖아.
무조건 극성분자지. 질소가 중심 원자면. 알았어요? 이런 얘기. 하나, 얘는 뭐였냐? 구분형 평면이었다고. 그지? 구분형 평면이었다고. 얘는 비대칭이야, 대칭이야? 무조건 비대칭이죠. 중심 원자에 뭐를 갖고 있어? 산소를 갖고 있는 대문자 2개 이상이면 무조건 비대칭이다. 알았어? 요 구분으로 잡고, 그 다음에 결합각은 우리는 이런 걸 180, 이건 약 120인데 이건 구분형이야. 왜? 보통의 원자 구조는 공유, 전자, 쌍으로 구분돼. 얘는 공유성이 3방향인데 얘는 2방향밖에 안 되잖아. 이거 비공유는 구조 영향을 안 주잖아. 대신 결합각에 영향을 주지. 그래서 구분형. 얘들 같은 경우는 선 4개면 정사면체, 얘는 삼각뿔형, 얘는 구분형으로. 이 구분형을 따져보면 얘가 각이 더 작을 수밖에 없어. 비공유가 2쌍이 있으니까. 이런 식의 결합각.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배웠어? 109.5, 107, 104.5 이렇게 0.5씩, 보통 2.5씩 줄어드는 그런 추세를 보였다. 이게 전자쌍 반발 원리였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구조를 묻는 건지, 결합각을 묻는 건지, 대칭을 묻는 건지 정확히 알아두라고. 대칭은 3가지만 알아둔다. 자, 대문자 한 종류는 무슨 분자다? 무극성 분자고. 대문자 2 종류는 2개로 나뉘지. 중심 원자가 비공유가 없으면 대칭, 있으면 비대칭. 대문자 3개는 무조건 비대칭. 그러니까 대문자 한 종류 대칭, 대문자 3 종류 무조건 비대칭. 2 종류만 조심하라고. 알았어요? 그렇게 구분하면 얘들이 극성인지 무극성인지 금방 구분을 할 수 있다. 우리 거기 57쪽에 맨 밑에 그림 한번 볼게. HCl 그게 몇 원자 분자냐? 2원자 분자지. 2원자 분자는 이러면 대칭이거든. 원소 하나. 근데 화합물이면 비대칭이야. 100%. 알았어? 모멘텀이 0이 안 되니까. 그 다음 나머지 것들은 왜 비대칭인지 봐봐. H2O 104.5도 구분형이거든. 중심 원자가 산소니까 비대칭. NH3 107도 얘 뭐야? 무조건 비대칭. 중심 원자가 질소니까 비공유를 갖고 있잖아. 그럼 마지막 CH3Cl 비대칭. 왜? 대문자 3개. 끝이야 이렇게. 알았어? 됐냐? 오른쪽 엑서사이즈 문제 3. 자, 극성분자는 한 가지다. 극성분자 잘 봐라. 첫 번째 CH4 대문자 2 종류인데 C에 비공유 없지. 이거 무극성. CCl4 대문자 2 종류인데 중심 원자에 비공유 없지? 무극성. 그러면 HCCl3 대문자 3 종류지? 극성. 1번은 맞다. 2번 나에서 결합각은 90도다. CCl4는 109.5 입체형이야. 알았어요? 90도라는 망발을 조심해라. 세 번째, 물에 대한 용해들은 무조건 극성 분자가 잘 녹는다. 그래서 HCCl3가 무극성인 CH보다 크다. 맞아. 왜? H2O 자체가 뭐냐? 무극성 분자니까. 극성 분자니까. 극성은 극성에 잘 녹는다. 그 다음 4번. 자, 이들에 대한 물음이야. 쌍극자 모멘텀이 0인 거 뭐 찾으라는 얘기야? 무극성 분자 찾으라는 얘기거든? 그럼 BF3CH4가 무극성 분자죠. 왜? 대문자 2 종류인데 중심 원자에 비공유가 없잖아요. 두 번째, 극성 분자를 있는 대로 고르세요. NH3죠. 걔 하나가 극성 분자란 말이야. 알겠어요? 넘깁니다. 자,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의 성질이 있는데 대전체의 영향, 전기장의 배열. 이게 어떤 말이냐면, 자, 극성 분자는 말이다 얘들아. 얘가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쌍극자라는 게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 둘을 다 갖고 있다는 얘기지. 이게 중요한 게 얘들아, 쌍극자하고 모멘트에서의 부분전하고는 다른 말이야. 다시 말하면 니네들 얘 극성 분자야 무극성 분자야? 얘 무극성이지. 왜? 대문자가 2 종류지만 중심 원자에 비공유가 없잖아. 그런데 이 탄소가 전하를 띄었을까 안 띄었을까? 이 탄소 전하 띄었어. 뭐? 음전하. 왜? 극성 공유결합이잖아. 전하를 띄긴 띄었는데 전체적인 쌍극자 모멘탑이 0이다라는 뜻이라고. 알았냐? 모멘탑이 0이 아닌 경우가 이렇게 쌍극자를 띈 극성 분자라는 얘기야. 알았어? 야,
화합물이면 얘들 부분자나 다 띄었다. 알았어? 명심해라. 부분자나 있어. 근데 전체 합이 0이란 뜻이야. 알았지? 다시 CO2는 무극성 분자가 맞아. CO2는 무극성 분자가 맞는데 극성 공유결합이 있잖아. 그래서 산소는 부분자를 띄고 있어. 있는데 전체적인 면에서는 전하의 합이 0이다 이런 뜻이지. 알았어요? 그러면 극성 분자는 쌍극점이 있다니까 모멘트 합이 0이 아니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얘들은 숨어 있는데 나타나는 애들은 전기장과 자기장에 영향을 받아요. 다시 말해서 한쪽 방향으로 싹 배열하는 배향의 특성을 갖습니다. 알겠어요? 영향을 받는다, 배향한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이거는 극성 분자의 특징이다. 알겠지? 지금 그림에 보면 특히 물이 떨어질 때 있잖아. 플러스 대전체를 갖다 댔고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댔지. 근데 둘 다 당겨지지. 왜? 플러스 전하도 갖고 있지만 물은 마이너스 전하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게 쌍극자를 다 갖고 있다는 얘기야. 플러스를 갖다 대서 당겨지면 마이너스를 갖다 대면 밀려난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고. 그건 뭐야? 이온들이 그러는 거고 분자는 양과 음을 모두 갖고 있어서 대전체는 모두 당겨온다. 물론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내면 수소 쪽이 당겨오겠죠. H2에 수소 쪽이. 걔가 플러스를 뗐으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유리막대를 갖다 대면 산소 쪽이 당겨지겠죠. 그래서 모두 당겨진다가 답이고 사유마탄소 같은 CCl4는 무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밑에 전기장의 배열 자체도 그렇고 알았어? 전기장에서도 무극성 분자는 무작위로 분포하는데 반면 극성 분자는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한다. 자, 용해성. 극성 분자는 극성 분자, 용매. 무극성 분자는 무극성 용매에 잘 녹는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한번 봐. 용매는. 자, 우리가 어떤 액체를 섞었는데 이렇게 나뉘어졌어. 그럼 우리는 이건 알 수 있어. 밀도는 말이다. 밀도는 지금 C가 제일 크고 이래. 지금 현재로는. 그지? 그런데 니들이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분자 그러면 극성 아니면 무극성이잖아. 결국은 A하고 C는 같은 극성이란 얘기지. 중간에 B가 다른 극성인 거야. 이해하냐? 그래서 만약에 얘를 흔들잖아 우리가. 얘를 막 섞어버리면 얘는 이렇게 될 거야. 요거 누굴까? 이렇게 놨으면 B야 B. A, C는 섞인단 말이야. 이해가냐? 같은 성향이니까. 알았어? 그래서 만약에 하나 얘가 노멀 헥세인인 거야. C6H12L4. 알겠어? 자, H12L4? 노멀 헥세인 잘 봐. 대문자가 두 종류인데 중심 탄소가 비공유가 없지? 무극성이라고 이거. 그럼 이 아래가 누구냐? 얘가 CCl4 사유화탄소야. 그러면 뭐라고 불러야 돼? 무극성 분자구나. 대문자 두 종류인데 탄소에 비공유가 없으니까. 얘가 누군가 봤더니 얘들은 H2 극성 분자죠. 얘가 1.6, 얘가 1 정도 차지하고 얘가 0.6이나 7 정도 차지하는 애거든. 밀도 차가. 그러니까 그런 차가 있어서 얘들 섞으면 노멀과 그 다음에 사유화탄소는 섞이는데 물은 안 섞인다 이런 얘기들. 알았어요? 오케이? 다시 이제 맨 밑에 있는 내용만 봐봐요. 분자 간의 인력은 약간 좀 어려운 내용이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혹시 핵산 배웠어? 핵산? 핵산. 기억 안 난다. 배웠어 인마. 핵산. 단백질 배웠지? 그 규소 규칙성 배웠어? 지각 구성물질 규소산화물 단사슬 복사슬 판상구조 망상 배웠냐고? 왜 안 배운 척해? 규소가 몇 족이야? 14족이지. 탄소랑 똑같아. 공유 원자가 얼마야?
사람 말이거든. SI4 2가 마이너스 이렇게 존재한다고. SI4 4가 마이너스. 각섬석, 희석 이런 거 안 배웠냐고. 배웠잖아. 아, 너네 혹시 물리화학만 하니? 학교 수업이? 저기 학원 수업이야? 물리화학만 해? 아, 너네 수업 안 듣는구나. 통합과학 안 들어? 그렇구나. 안 듣는 애들을 데리고 자꾸 물어봤네. 아니, 안 들어. 내가 듣는다고 하면 그 쌤 욕먹이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잖아, 지금. 니네 DNA 배웠어? DNA 알아? RNA 알아? 그 단위체가 뭔지 알아? 단백질의 단위체는 뭔지 알아? 포도당이 단위체인 영양소가 누구야? 탄수화물이지?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가 단위체인 애가 지방이지? 지질? 아미노산이 단위체인 애가 누구야? 단백질이지? 뉴클레오타이드가 단위체인 건 누구야? DNA, RNA이지? DNA, RNA를 합쳐서 뭐라 불러? 핵산이라고 그러지? 기억나, 안 나? 안 배웠니? 안 배웠으면 어쩔 수 없다. 너네가 어차피 내년에 배우든 시험에 나오니까 그건 너네들 보면 DNA라고 굉장히 긴 가닥. 그래, 그게 뭉친 게 염색체다. 알았니? 염색체 한 개가 DNA 한 개더라. 그러니까 니네 1번 염색체가 커, 22번 염색체가 커. 1번이 크지? 그래, 걔가 되게 크거든. 그럼 걔 DNA가 제일 긴 거고 유전자도 거기가 제일 많은 거라고. 근데 그것들이 어떻게 이중 나선 구조를 이루냐면 분자간 인력 때문에 그러는 거야. 자, 여기 봐봐. 분자간 인력에 있는 말이 있는데 분자간 인력은 두 개로 나뉘어. 첫 번째가 이제 쌍극자의 힘이거든. 다시 말하면 쌍극자의 힘이 있는 애가 누구야? 극성분자야. 극성분자는 쌍극자의 힘이 있어. 무극성분자는 쌍극자 힘이 없어. 그래서 얘는 있지만 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 그 다음에 분산력이라는 힘이 있거든. 이건 사실 분자량에 비례해서 둘 다 있어, 둘 다. 쌍극자 분자든 무극성분자든 둘 다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거지. 극성분자는 분자량이 비슷하다면 걔는 무극성분자 없는 쌍극자 힘까지 있어서 인력이 더 세다는 걸 의미해. 그렇다고 극성분자가 무조건 센 건 아니야. 왜? 극성분자가 이 두 힘을 다 갖고 있지만 이것만 갖고 있는 무극성분자가 분자량이 엄청나게 커버리면 어떻게 되냐? 얘들 둘 다 갖고 있는 애들보다 인력이 더 셀 수 있어. 그럼 인력은 어떻게 측정하는 거냐? 자, 분자간 인력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봐. 끓는 점으로. 왜 녹는 점은 안 보느냐? 녹는 점은 이들이 고체로 있을 때 고유한 결정 구조를 갖거든. 그 결정 구조도 튼튼하냐 덜 튼튼하냐 차이가 있어서 에너지를 가했을 때 그 결정 구조가 부서지는 데 드는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 근데 끓는 점은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가는 거기 때문에 순수하게 분자간 인력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라는 거지. 그래서 인력이 세면 끓는 점이 높아요. 알았냐? 니네 기름하고 물하고 섞여 안 섞여? 안 섞이지. 그럼 물은 극성분자면 기름이 뭐겠어? 무극성분자다? 근데 물이 몇 도씩 끓냐? 100도씩 끓지. 기름은 130에서 180에서 끓어. 그럼 무극성분자인 기름이 훨씬 인력이 어떤 거야? 센 거라는 거지. 알았냐? 이렇게 분자간 인력은 끓는 점이다. 분자간 인력은 두 가지를 다 나타내는데 분자량이 비슷하다면 극성분자가 훨씬 끓는 점이 높은 거 맞는데 극성분자라고 항상 무극성분자보다 끓는 점이 높은 건 아니다. 이거야. 됐어요? 오른쪽 5번. 다음 보기 중에서 극성분자를 고르세요.
누구냐? 무조건 대문자 3개 있나부터 봐. 4번이지? 걔가 극성분자야. 알았어요? 다음 6번 공유결합을 하는 분자들 중에서 무극성 분자를 고르면 대문자 하나 있나 봐봐. H2 있네. 걔 무조건 무극성 분자. 그 다음 대문자 3개인 CH3, Cl은 거들떠보지도 마. 지워버려. 걔는 극성 분자니까. 그럼 CS2나 C2F2 이 둘이 또 무극성 분자야. 왜? 대문자 2개인데 중심 원자에 비공유가 없잖아. 그래서 총 3개. 수소, CS2, C2F2 요 3개가 뭐가 된다? 무극성 분자가 된다. 오케이? 자, 개념 확인 문제 잠깐 볼게. 다음 중 전자수상 반발 이론과 분자 구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중심 원자의 전자쌍 수가 2개일 때 전자쌍이 직선형으로 배치된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걸 뭐라 불렀어요? 세링 넘버 2. 그죠? 양쪽 방향이니까. 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비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보다는 작죠. 이게 전자쌍 반발 원리잖아. 비공유 전자쌍은 어떤 특정 원자에만 하나에만 속해 있기 때문에 전자구름의 그 뭐가 퍼짐성이 훨씬 크다. 세 번째, 중심 원자에 결합하는 원자 수가 2일 때라고 했거든요. 생각해봐요. 원자가 2개이라고 비공유 전자쌍이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 원자에 존재하는 공유나 비공유 전자쌍의 수가 뭐를 결정하더라? 분자 모형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뭐 2개일 때 구조가 직선형일 수도 있고요. 누구? CO2처럼. 그러나 예를 들어서 ONF처럼 비공유 전자쌍이 몇 쌍 있고 한 쌍이 존재하면서 원자가 2개라면 구분형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직선형은 아니다. 거기다 구분을 한번 해봐. 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얘하고 구분해봐요. 중심 원자 주위에 원자가 2개지만 얘하고 각이 다르거든. 이건 180 맞지만 이건 104.5잖아. 이렇게 다르잖아요. 오케이? 자, 삼염화붕소랑 암모니아의 분자 구조는 다르죠. 삼염화붕소는 여러분 누구 구조야? 여기 있다. 세링 넘버 3. 그 다음에 암모니아는 누굽니까? 얘죠. 다릅니다. 구조가. 그래서 하나는 평면 삼각형이라면 NH3는 삼각뿔형 X. 자, 두 번째. 옳은 것을 찾아봅시다. 가에서 공유전자쌍은 2개다. 맞아요. 스테링 넘버 2. 그 다음 나와 라의 분자구조 다르죠. 방금 전에 풀어봤잖아. 라는 삼각평면, 라는 삼각뿔 X. 다와 라에서 중심원자 전체 전자쌍 수는 같다. 그래서 스테링 넘버 4예요. 탄소는 주변에 공유 전자쌍이 4개 있는 거고요. 질소는 공유쌍 3개에다가 비공유 한 쌍이 있는 거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다. 세 번째, 극성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분자는 모두 극성인가? 아니라고. 내가 이 얘기가 뭐냐? 밑줄 쳐봐, 니네. 극성 공유결합 밑줄 치면 대문자 2개 이상이에요. 화합물들. 화합물이 무조건 극성 문제였냐? 아니었잖아. 중심 원자에 비공유가 없고 대문자가 2종류라면 얘들은 쌍극자 모멘탑이 0이 될 수 있습니다. X. 무극성 공유결합으로 생성된 이원자 분자는 무극성 분자다. 이건 무조건 맞아요. 알겠어요? 이거랑 똑같은 게 뭐였어? 대문자 3개면 무조건 극성이다. 그것도 맞는 말이고요. 자, 비대칭 구조의 다원자 분자는 모두 극성 분자다. 이건 맞죠? 비대칭 자체가. 알았습니까? 자, 네 번째. 지금 가나다를 가만히 보세요. 이 스트링 넘버 4를 다 적어 놓은 거예요. 1번. 가다의 중심 원자는 모두 옥텟 규칙 만족하죠. 비공유가 있든 공유가 있든. 2번. 가의 전자쌍 배치 구조는 정사면체다. 맞습니다. 대문자 2종류니까요. 세 번째. 중심 원자 주위의 비공유 전자쌍은 다가 제일 많죠. 2쌍으로. 결합각은 그래서 다가 제일 작아야 돼요. 알파가 109.5도, 베타가 107도, 감마가 104.5도입니다. 자, 이제 5번부터 10번까지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쉬었다 오십시오.